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19 7. 무무명, 역, 무무명진 내지 모노사, 역무노사진. 무명도 없고 무명 다함도 역시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 다함 역시 없다. 1. 무무명. 무명은 산스크리트어 아비디아의 의역으로서 불교의 근본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무명은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되는 그릇된 견해나 망념된 생각에 대한 집착 또는 미혹에 빠짐으로써 사성제인 고짐, 멸도의 근본 뜻을 통달하지 못한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무상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 무명에 빠지지 않게 되어 나의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상이란 바깥 사물에 대한 외적인 깨우침을 말하는 것이며 무명이란 안에서 생겨내는 망념된 생각에 대한 내적인 깨우침을 말합니다.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는 상, 공한상이니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공적한 것이니 안과 밖의 모든 존재는 공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 무명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과 밖은 공한 존재임을 깨달아 그 무엇에 얽매이거나 집착함이 없으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삼목편에 장주가 조롱의 숲속을 떠밀다가 이상한 까치 한 마리를 보았는데 그 까치는 날개는 큰데 멀리 날지 못하고 눈은 크지만 잘 보지 못하였다. 장자는 탄공을 들고서 그 까치를 보니 한 마리의 매미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자기 몸조차 잊고 있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사마귀가 나뭇잎에 자신을 숨기고서 그 매미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잡으려는 생각에 자기 몸을 잊고 있었다. 그 이상한 까치는 사마귀를 보고서 잡으려는 이익 때문에 자기 몸을 잊고 있었다. 장자는 들어와 두려워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형에 사로잡혀 내 몸을 잊고 있었다. 흐린 물을 보느라고 맑은 연못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이는 눈앞에 비춰지는 물질적 현상이나 나에 대한 집착은 흐르지 않는 탁한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서 아는 것은 사물의 실상이 아니라 거짓된 상, 환상이요 실체가 없는 상, 공상인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무상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 사물을 그릇되게 보는 견해도 없고 그릇된 사물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밝음이란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아는 것이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밝음이란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알아차려서 그 속에서 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내 모습에 이르기까지는 어떠한 물리적 사건과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를 알아차려서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밝음이란 오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지나한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요,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참된 의미를 헤아려 볼 줄 아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또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는 어떠한 것이 생겨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 또는 내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여는 밖에서도와 결과를 만들어주는 간접적인 원인 또는 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뜻으로는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을 통틀어서 인연이라고 합니다. 오직 만물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또 그 인연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 이러한 연기의 원리를 아는 자는 곧 나를 아는 자이고, 나를 아는 자는 일체의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니, 그러한 자는 곧 깨달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기의 원리를 물리학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중 가벼운 원소인 수소와 헬륨은 137억 년 전 우주의 탄생과 함께 거의 만들어졌으며, 그 밖에 무거운 원소는 수십억 년 전 어느 별 속이나 별의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주 공간을 이리저리 떠돌다가 우연히, 그것도 아주 우연히 지구라는 행성에 내려앉아 잠깐 동안 우리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수많은 인연을 통하여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들은 우주의 탄생과 함께 생겨나 지금까지 조금 더 변함없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니, 내가 생겨나는 것에는 온 우주가 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속에는 우주의 오랜 역사적 사건이 숨겨져 있으며 늘 변함없는 물리 법칙들이 깃들어 있기에 내 몸속에 우주가 있으니 내가 곧 우주라는 것입니다. 뇌과학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들의 연결망인 커넥톰에 의하여 평생을 지배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하나하나 속에는 지난 과거의 수많은 생물학적 인연이 깃들어 있고, 또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뇌 속의 뉴런들이 연결망인 커넥톰에도 수많은 인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 의식 속에도 과거의 수많은 인연이 내재하고 있으니 지금의 나는 수많은 인연을 통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면 지구가 생겨난 이래 수십억 년을 지난 동안 수많은 종을 거쳐서 지금의 뇌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속한 포유류는 과거 조그만 원시 생물에서 시작되어 바닷속에서 어류로 진화하여 살다가 육지로 진출한 후 포유류로 진화하였습니다. 우리 먼 조상들은 6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침팬지와 구별되지 않는 존재로 살다가 수백만 년이 지나는 동안 인간과 고릴라로
분리되었습니다. 우리 직접적인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17만 년 전 동아프리카 고산지대에서 시작되어 12,000년 전 지구의 소빙하기가 끝나면서 수렵과 채집 생활을 끝내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더라도 오랜 우주의 역사 속에서 물리적 사건들과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인연을 통하여 지금의 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까지는 온 우주가 관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는 물리학적으로는 137억 년 오랜 우주의 역사가 숨겨져 있으며 생물학적으로는 40억 년의 기나긴 시간 동안 수많은 진화 과정을 통해 여러 종을 거치면서 지금의 내가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속에는 과거의 수많은 기억과 경험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물리적 사건이 다르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의 나는 생겨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기까지는 물리 법칙인 필연과 생물학적 진화 과정인 우연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는 존재는 생물학적 우연과 물리적 필연을 통하여 지금의 내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더라도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특별하다고 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만한 이유나 원인이 있어서 생겨났으므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중하고 귀하지 않는 것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무명은 맑고 깨끗한 물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비로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있음이니 미혹되고 그릇된 망상에 빠지게 되면 나의 본연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명에서 깨어나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이요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무명진, 무명이란 사물에 대한 그릇된 환상이나 어리석은 망념에 대한 집착으로 나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며 또한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무명에 빠지게 되면 고통이 생겨나게 되고 번뇌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이렇다 할 실체가 없는 것이며 밖에서 비춰지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환상이며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각도 망령된 것임을 알아야 그 무엇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게 되어 고통이나 번뇌가 생겨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집착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생겨나는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 그 무엇에도 얽매임이 없어야 집착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자유로워집니다. 장자의 추수편에서는 우물안이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공간에 구속받고 있기 때문이요. 여름 풀벌레에게 얼음에 대해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시간에 제약받고 있기 때문이요. 삐뚤어진 선비에게 도에 관하여 얘기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침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요. 지금 당신은 강가를 벗어나 큰 바다를 보고서 당신의 추함을 알게 되었어.
당신은 이제야 커다란 이치를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소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이며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게 되면 스스로의 한계에 갇히게 되어 보다 큰 세계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사유나 개념에 물들지 말고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사물을 바르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무무명지는 본래 무명도 없는 것이니 무명 다함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는 공안상이고 수시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망념된 것이니 상을 보되 상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생각을 하되 생각 속에 머물지 않아야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우주 만물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3. 문호사. 늙음도 죽음도 없다. 노화란 무엇이며 왜 모든 생명체들은 늙고 또 죽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노화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물학적 신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연계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삶의 모든 단계,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도 신체의 프로그램은 노화나 죽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 선택이라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 생명체는 영원히 살아갈 신체를 만들기보다는 성장과 번식에 투자하는 쪽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의 세포 손상이 서서히 축적되면서 노화가 일어납니다. 생물학적으로 노화란 유전자나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오류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장애가 발생하면 피부가 늘어나고 뼈는 약해지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우리의 몸의 면역 체계도 점점 약해지게 되어 신체 기능 자체가 점점 떨어지게 되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우리 신체 기능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노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였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은 노화나 죽음이라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노화의 원인과 과정을 알게 되면 이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화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화를 늦추거나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삶을 살 수가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죽음 또한 삶처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삶이란 무엇인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정의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호흡, 대사, 배설 등의 생명 기능을 멈추었거나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나 조직, 장기 등 신체 기능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신체 활동이든 생물학적 기능이든 모든 것은 우리의 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을 바탕으로
서로 연관지어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의식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들은 수백 년 전부터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뇌의 활동이 멈춘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뇌의 기능이 멈췄다는 것은 곧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가장 슬프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과 영원히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과 다시는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대신할 만한 보다 나은 가치 있는 것을 찾거나 아니면 죽음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중국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자신이 이룩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살고자 불로 장생을 꿈꾸면서 신비의 영약을 찾아 신선이라는 자들을 보냈으나 길가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고대 최초의 국가인 수메르의 길가메시의 신화에 나오는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이를 극복하고자 죽음의 신을 찾아 나섰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과 함께 하며 살아야 한다는 지혜를 얻어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을 일시에 무너뜨려서 우리 의식과 세계관을 한순간에 바꿔버리게 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후에 대동맥류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수술을 거부하고는 내가 원하는 때에 가고 싶다.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는 내 몫을 했고 이제는 떠날 시간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는 생과 사에 초월한 자입니다. 진정한 삶도 진정한 죽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삶과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참된 가르침과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진정한 삶도 진정한 죽음도 알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참다운 의미도 깨우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자는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으니 그러한 자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호사는 진정한 삶도 진정한 죽음도 없음을 알게 되면 비로소 삶과 죽음의 집착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무 노사진, 노사다함 역시 없다.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으니 늙고 죽음 다음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생하고 멸하면서 끝없이 흐르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니 늙음과 죽음이라는 것도 끝없이 변하는 자연의 일부이니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늙고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얽매여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생과 사에 얽매이지 않으면 죽으려 하여도 죽을 곳이 없으니 곧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자에게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며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이니 그러한 자에게는 죽으려 하여도 곧 죽을 것이 없기에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삽니다. 장자의 대종사편에 천지자연은 우리에게 형체를 실어서 삶을 주어 수고롭게 하고 우리에게 늙음을 주어 편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어서 쉬게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이 좋다고 여기면 곧 자신의 죽음도 좋다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삶도 죽음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늙고 또 죽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노화는 유전자 및 세포 수준에서 오류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포가 나이를 먹으면 DNA에 오류가 쌓이고 세포 조각에 불순물이 축적되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포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피부는 늘어나고 뼈가 약해지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면역체계가 약해지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신체 기능이 완전히 정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포는 자체적으로 오류 수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도 오류가 쌓여서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노화와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여겼으나 지금 과학자들은 노화와 죽음이라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이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노 기술의 발달로 자체적으로 세포의 노화 방지를 위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원자 크기의 기계인 나노봇입니다. 나노봇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 해로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고 세균과 싸우며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암세포를 파괴하며 노화 과정을 천천히 흐르게 하거나 되돌려 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젊음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 생물학적 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미래형 기술의 핵심은 원자나 분자 크기의 나노봇입니다. 나노봇은 혈액순환을 순찰하고 암세포를 대치하고 노화에 따른 손상을 복구하여 영원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원래 우리 몸 안에는 면역세포라는 천년 나노봇이 존재하며 혈액순환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퇴치할 뿐 노화 과정 자체는 막지 못합니다. 나노봇을 이용하여 분자 또는 세포 수준에서 노화 과정을 막거나 되돌릴 수 있다면 인간은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노봇은 혈액순환을 감시하는 일종의 면역세포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노봇은 로봇이나 복제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몸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죽음도 극복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호모사피엔스는 종말을 고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새로운 우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와는 다른 자세로 자연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고 죽음의 경계까지도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삶을 얻으면 행복할까요? 정신만 살아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의식이 육체를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사라질 몸을 버리고 우주라는 곳을 마음대로 떠돌아다닐 수 있을까? 죽어서 구천을 떠돈다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 자아, 의식이 있고 다분히 세속적인 나의 의식이 몸뚱이와 분리되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자문해 왔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떠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가능한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떠나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떠돌아 다닐 수 있을까? 인간의 의식이 바깥 세상의 모형을 만들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하나의 장치라면 이 모든 과정을 똑같이 재현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즉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명체를 생각할 때 을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체 조직을 떠올립니다. 생명체는 생물학과 물리학의 법칙을 따라야 하고 지구에서 대기로 호흡하고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이런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육체에 갇혀 있지 않고 에너지로 변환되어 은하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아이디어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학 법칙에는 이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기술은 한참 후에나 실현되겠지만 이와 관련된 물리학적 개념은 이미 정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도 죽음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죽음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삶과 죽음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영무노사진이란 늙음이라는 것도 죽음마저도 없는 것이니 늙음도 죽음도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늙음도 죽음도 극복하게 되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